자, 이제 확률의 뜻. 자, 오늘 확률의 정의와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여기 있죠. 여기 지금 PA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P는 probability고요. 그래서 PA, 요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건데, 이 확률의 의미는 사건 A가 발생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시행이죠.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이 확률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부분을 이제 볼 건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확률을 볼 겁니다. 그 세 가지 종류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 확률의 성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거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 또는 이상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론적 확률이라는 거하고 현실적인 확률하고가 두 개가 마치 나뉘는 것 같죠. 형이상학적인 거랑 형이하학적인 거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고 볼게요, 여기. 자,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이 있을 때 그 표본 공간의 각각의 이제 원소들, 집합이니까요. 그 원소들 하나하나가 발생하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했죠. 그 근원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우리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라 하는 것은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의 수분의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A의 원소, 즉 사건 A가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개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하나 던질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우리가 1, 2, 3, 4, 5, 6의 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으니까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를, 만약에 그걸 수학적 확률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1, 2, 3, 4, 5, 6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 다시 말해서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랑 2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랑 3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랑 4, 5, 6이 각각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주사위가 완벽히 모든 눈이 나올 가능성이 같은 주사위가 있을까요? 없죠. 그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적 확률이라고, 이론적 이상적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가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는 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수학적 확률 얘기하면, 주사위 던질 때 하면 주사위가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수학적 확률을 못 쓰겠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고교 과정에서 다룰 때는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별 다른 조건이 안 붙으면 주사위 눈이 나올 가능성이 모두 같은 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입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어떻게 돼요?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표본 공간은 집합입니다. 그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게요. A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와 3과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근원 사건인 1에서부터 6까지의 사건, 이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같아요. 가능성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A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것은 NS분의 NA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분의 3이 나오고 2분의 1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다음은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 통계적 확률이 현실에서의 확률이에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사건이 발생한 상대 도수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같은 시행을 횟수가 많이 할수록, 여러 번 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대도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전체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대도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상대도수가 뭐냐 하면, 자, 시행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전체 시행 횟수, 이쪽에다 여기 다시 써볼게요. 여기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체 시행 횟수분의, 자, 사건 발생 횟수예요. 됐죠, 그죠? 이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도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우리가 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상대도수 값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값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이론을 좀 배울 거예요. 근데 이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사건이 발생할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까 수학적 확률을 얘기를 할 때 주사위 예를 들었는데, 통계적 확률에 대한 거를 좀 더 극명하게 이제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내과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돌멩이들 많잖아요. 돌멩이 많죠. 그 돌멩이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요. 골라가지고 그 돌멩이가 울퉁불퉁하게 생긴 걸 고르면 됩니다.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에다가 최대한 편편한 면을 6개 고른 다음에 1, 2, 3, 4, 5, 6을 매직으로 써요. 그런 다음에 얘를 굴린다고 한다면, 굴리는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1,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같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물을게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걸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어떻게 알죠? 많이 굴려보면 되죠. 한 10만 번쯤 굴려봤다 생각해 볼게요. 10만 번쯤 굴려봤더니 1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1이 나오는 상대 도수가 10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돌멩이에서 돌멩이를 한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150타석에서 105개의 안타를 친 선수가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은, 이거는 통계적 확률을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총 지금까지 몇 타석에 섰다고요? 150타석. 그리고 난 다음에 안타를 몇 개 쳤습니까? 105개를 쳤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5, 3, 15, 30, 그리고 5, 20, 5, 1은 5,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0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확률이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은 통계적 확률로 10분의 7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현실에서의 확률이에요. 자, 다음은 기하적 확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수학적 확률하고 통계적 확률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사위의 눈 이런 것 같이 타석에서 안타를 몇 번 쳤는지 같이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고, 또 그 경우 최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굉장히 유한한 것, 셀 수 있으면서 유한한 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발생할까?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셀 수 있고 유한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이와 넓이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변량을 갖죠. 그죠? 뭐냐면 141cm에서 142cm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141과 142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길이가 있죠? 무한히 많이 있죠. 그 사이에는 실수 개수만큼 많이 있죠. 그죠? 이것은 하나하나 세서 확률을, 통계적 확률을 계산한다든지, 또는 뭐 그 근원 사건들이 같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그 학생들, 우리 학생들의 키를 쟀는데, 그 키가 예를 들어서 뭐 160에서부터 시작해서 163 사이에 그 키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계산하죠?
이거 그 3cm 사이에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셉니까? 같은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세요? 무한히 많을 건데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별량을 갖는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영역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길이 넓이와 같은 연속적인 별량을 갖는 표본 공간의 영역 S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S가 전체 표본 공간 전체일 수도 있고요,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S가 있고 그 일부인 영역 A에 대해서 S 내에 각 점의 선택 확률이 같다면, 즉 S 내에 있는 그 값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 그 점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값을 선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가능성이 같다면, 자, 우리가 S에 있는 점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요. 그때 그게 영역 A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S 영역의 넓이하고 그러니까 영역 S의 넓이하고 영역 A의 넓이의 크기 비율이겠죠. S 영역하고 A 영역하고 했을 때 S 영역이 A 영역이 S 영역에 거의 근접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확률 S에서 임의로 선택한 점이 영역 A에 속할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거의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 영역에서 영역 A가 차지하는 것이 되게 조그매 영역이, 그러면 확률이 되게 낮겠죠. 즉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점을 선택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점이 속할 확률을 비율에, 즉 영역 크기의 비율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영역 S의 크기분의 영역 A의 크기, 이 비율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예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시를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쏠 때 파란색 영역에 명중될 확률은, 자, 모든 영역은 1이고요. 바깥 원의 반지름은 5고 안쪽 원의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리고 여길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자, 그럴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영역의 비율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명중될 사건을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A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A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깥 원이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25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안쪽 원의 넓이는 넓이는 반지름 1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하면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확률이 어떻게 돼요? 25분의 1이 됩니다. 맞겠죠? 그래서 영역의 비율이 25분의 1이에요. 안쪽 원, 파란 원의 비율이, 파란 원의, 그러니까 바깥쪽에는 큰 원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파란 원의 비율이 2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률도 25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확률은 기본 성질 세 가지를 갖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임의 사건 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건 A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어떤 사건 A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 S가 존재하죠. 표본 공간 S가 존재하고 A라고 하는 녀석은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표본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고, A라고 하는 것은 그 시행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사건의 정의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A 사건은 아무리 이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작게 해도 공집합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죠? 집합의 개념을 생각해도 이게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원소 개념, 사건 개념을 생각해도 이게 성립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사건의 원소의 개수, S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크기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자, A 사건은 S 사건의 부분 집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S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 다음에 N 공집합은 0이잖아요. 그리고 NA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음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양변을, 이 각변을 ns로 나눠 보겠습니다. ns 양수겠죠? 개수니까 na, 그리고 ns, 그 다음에 ns, 그리고 ns, 그리고 ns분의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은 PA가 되죠. 자, 수학적 확률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1이 되죠. 그래서 1번 사항이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전 사건 S에 대해서 PS는 1이다. 되겠습니까? NS분의 NS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 될 것이고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두 번째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사건에 대한 거라면 요거죠. 공사건은 공집합이 그 사건 결과로 나오는 거고요. 전 사건에 대해서는 S가 전 사건이 되는 거죠. 표본관 전체가 사건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일어날 확률 1이고요. 공사건은 절대 안 일어날 확률이니까 확률이 0입니다. 그냥 이 정의대로만 생각을 해도 확률에 대한 값은 우리가 이렇게 딱 유도를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